요새는 배우라는 직업이 엄청난 곽강을 받는 직업군이 된 것 같아요. 학원 다니고 대학 입시 준비하고 또 조연 단역으로 작품에 출연하려고 몇백 대 1의 치열한 오디션 경쟁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정작 이름을 알리고 자리를 잡는 사람은 국소수에 불과하죠. 그런 피 터지는 경쟁 속에서도 현재 대한민국 배우 중에서 많은 존경을 받고 충무로 섭외 1순위라는 평가를 받는 연예인이 오늘 이야기해볼 황정민 배우입니다. 일단 결과물로 내가 흥행수표다 이런 걸 꾸준하게 증명을 해내고 있어요. 한국에서 1000만 관객 돌파 영화가 23개, 그중 2개 작품에서 주연을 맡기도 했고 황정민 영화를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간첩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니까. 영화 총 누적 관객 수로 놓고 봤을 때도 그래요. 물론 관객 수가 연기력을 평가하는 건 아니겠지만 결과만 놓고 봐도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한국에서 누적 관객 수 1억 명을 넘긴 배우가 딱 3명, 송강호, 하정우, 나머지 1명이 황정민이에요. 이 정도면 결과적으로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참고로 관객수 400만 명도 흥행에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이걸 25편 정도 찍어야 1억만 명을 겨우 넘깁니다. 연기 말고 예능에서도 재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람 자체가 그냥 재미있는 사람 같아요. 영화 홍보 겸 예능에 꾸준히 출연하는데 개그맨 뺨을 칠 정도의 재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감독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갑자기 분위기 쌓여진다. 갑자기 분위기 쌓여진다. 주지우 씨? 저도요. 갑자기 분위기 쌓여진다. 이성민 씨? 갑자기 분위기 쌓여진다. 조진웅 씨? 갑자기 분위기 쌓여진다. 황정민 씨 제가 읽을게요. 제발 주세요. 자. 이거 읽어도 되나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황정민 씨 우세요. 황정민 씨 괜찮으세요? 이게 떠올랐어. 이거를 조진웅 씨가 읽겠습니다. 뭐라고요? 갑자기 분뇨를 싸지른다. 아이고야. 뭘 싸지른다? 분뇨를 싸지른다고 갑자기. 분뇨. 분뇨입니까? 분노입니까? 예. 분뇨인데. 그러니까 소변. 분뇨.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영화 공작 제작 발표회에서 했던 삼행시인데 유튜브에서 조회수 100만을 넘겼을 정도로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황정민 배우가 했던 명대사들은 많은 패러디를 만들어낼 정도로 연기력은 이미 입증이 된 배우예요. 이 얘기는 계속 보면 뒤에서 나옵니다. 연기에 대한 태도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작품을 맡으면 그 캐릭터를 연기하기 위해 그 분야의 사람들을 다 만나서 취재하고 노트에 빼곡히 적어서 어떤 식으로 연기할지 미친 듯이 고민하고 생각한다고 해요. 촬영 날에는 무조건 1~2시간은 촬영장에 빨리 가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동선도 파악한다고 하고요. 손동작을 잘 쓰기로 유명한데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따로 시간을 내서 마임 연습을 한대요.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디테일하게 공부하는데 연기에 얼마나 진심인지 알겠죠? 쉽게 그런 연기가 나오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배우를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배우의 기분 자세 뭐 이런 표본이 되는 게 황정민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인정받는 배우가 됐을까요? 어릴 적부터 배우가 꿈이었다고 해요. 고등학교는 예술고등학교를 진학해 연기를 배웠고 대학 입시를 준비했다고 하고요. 대학에 입학해서는 영화에 단역 조연으로 출연하려고 몇백 번의 오디션을 보러 다니는 건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미리 섭외가 되지 않아도 당일 자리가 비었다는 전화가 오면 달려가서 찍었을 정도라고 하니까 너무 일이 없어서 1년에 연봉 300만 원으로 생활을 한 적도 있대요. 어떻게 1년에 300만 원으로 버텼지 싶은데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러면서도 연기에 손을 놓지 않고 더 좋은 배우, 더 좋은 연기하려고 연습하고 노력했다고 해요. 자, 꾸준해야 성과를 얻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에 특히 황정민이 잘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단역 조연으로 출연해도 꾸준하게 연기하고 배움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2005년 황정민을 주연급의 배우로 성장하게 해준 캐릭터를 만나게 되죠. 그게 영화 달콤한 인생이에요. 뭐 유명한 영화죠. 당시 백사장이라는 역할을 맡았는데 주연도 아니었어요. 딱 4번 출연했대요. 근데 어떻게 사람들 뇌에 박히는 임팩트를 줬을까? 그 4번 동안 무조건 사람들한테 본인을 각인시켜야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했다고 해요. 그래서 고민을 엄청나게 해요.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입이 찢어진 분장입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그 분장을 하고 출연을 하는데 결과는 대성공이었어요. 짧은 출연 시간에도 그렇게 피땀 흘려가며 연기 공부를 했으니 연기력이 숨겨질 리 있겠습니까? 영화 마지막 부분 아이스링크장에서는 이병헌과 액션씬이 있었는데
특히 이게 큰 화제가 됐어요. 뭘 이렇게 놀래요? 평생 안 보고 살 줄 알았어요? 웃어요, 웃어. 왜 그러시오 선수들끼리. 생각해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 좋은 기억들이 있잖소.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게 지워지지가 않는 거거든. 근데 적어도 그 흔적들은 제거할 수가 있단 말이지. 원인 제공자들 말이야. 뭐라는 거야. 뭐 사람 사는 게 다 그러고 그런 거지 뭐. 애들처럼 왜 그래. 그러니까 백 사장은 나한테 아주 족 같은 기억이었고 난 다 집어치고 한 가지만 물어보자. 넌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런 거냐? 참. 어떻게 이거 참나. 알겠어. 선우 씨. 나 씨. 난 아주 개초까지 봤구만. 뭐야? 그 표정은? 억울해? 억울한 거야? 네가 이렇게 된 이유를 모르겠지? 자꾸 딴 데서 찾는 거지? 그럼 날 찾아오면 안 되지, 이 사람아. 마, 인생은 고통이야. 몰랐어? 임마, 야, 너 똑바로 서봐. 똑바로 서봐. 내가 제대로 가르쳐줄게. 똑바로 서봐. 똑바로, 제대로. 작품 후에는 러브콜도 엄청 들어왔다고 하고, 그러다 만나게 되는 작품이 2005년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 너는 내 운명. 전도연이랑 같이 주연을 맡았는데 네티즌 반응이 난리가 납니다. 담비 같은 영화, 가슴이 먹먹해지는 영화, 이런 평가를 받아요. 이 작품으로 청룡영화상, 대한민국 영화대상, 뭐 이런 상이란 상은 다 쓸어 담기도 했고, 청룡영화상을 탔을 때는 류승범, 이병헌, 조승우, 박해일 이런 난다긴다 하는 배우들이랑 후보에 오르고 경쟁을 해서 황정민이 상을 탄 거예요. 영화가 얼마나 화제가 됐는지 감이 오시죠? 나무주연상 너는 내 운명 황정민. 감사합니다. 저한테도 이런 좋은 상이 오는군요. 우선 매번 마음속으로 감사드리고 밖으로 표현 못했는데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그래요. 일개 배우 나부랭이라고. 왜냐하면 60여 명 정도 되는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이렇게 멋진 밥상을 이렇게 차려놔요. 그럼 저는 그냥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스포츠는 저한테 다 받아요. 그게 너무 죄송스러워요. 제가 한 거는 이 여자 보면 아마 여기 발가락 한 몇 개만 떼어가면 제 것 같아요. 스태프들한테 그리고 감독님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때 했던 수상소감이 밥상론으로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한테 기억되고 있어요. 이후로 황정민의 히트작들은 연달아 펑펑 터지기 시작합니다. 2010년 부당거래 관객 수 270만 명, 2013년 신세계 관객 수 460만 명, 2014년 국제시장 관객 수 1,400만 명, 2015년 베테랑 관객 수 1,300만 명.
물론 황정민의 연기력만으로 이런 결과가 나온 건 아니었는데 1000만 관객을 넘긴 베테랑 국제시장에서는 유아인과 오달수 이런 연기파 배우들한테 힘을 좀 받았어요. 베테랑 후에 나온 히말라야는 관객수 700만 명을 넘겼는데 훗날 황정민은 히말라야 어몽길 역할이 본인이 맡았던 역할 중에 제일 힘들었다라는 얘기도 했었죠. 이때 히말라야 포스터로 사진을 찍는 게 또 유행을 했어요. 본인 얼굴에 가져다 대서 사진을 찍는 걸 말하는데 이게 황정민 놀이라고 불리기도 했죠. 이 당시 엄청 파격적인 포스터였는데 이게 영화 홍보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위에서도 잠깐 명대사 하면 황정민을 빼놓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본인이 맞는 캐릭터마다 리얼한 연기를 보여주면서 대중들의 뇌에 박히는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특히 건달 형사 이런 남성성이 돋보이는 역할들을 많이 맡아요. 본인도 그런 역할들을 더 잘 소화해내는 걸 아는 거지. 물론 그런 작품들이 반응도 좋았고 명장면들도 많이 탄생했어요. 황정민의 명대사들은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다 할 정도로 평소에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합니다. 특히 신세계 엘리베이터 씬을 빼놓을 수 없는데 이런 씨발 모지리 새끼들 중구가 시키더라. 경찰적 용간에 놀아나는 거. 씨발 우리 재범파 식구들이 죄개 호구로 보이더냐 이 씨발 짱깨 새끼야? 일로 들어와. 들어와 이 씨발놈들로 들어와. 와! 이 씬이 원래는 합이 잘 맞춰진 액션 씬이었다고 해요. 근데 뿌려진 피 때문에 바닥이 미끄러워 합이 엉망이 됐고 원래 NG가 나야 했던 장면을 신세계 박훈정 감독이 그냥 쓰기로 한 거예요. 당연히 배우들도 뭐지 싶었대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박훈정 감독의 신의 한 수였던 선택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합이 잘 맞춰진 틀에서 액션씬이 나왔다면 이렇게 리얼하지 않았을 테고 이런 명장면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좋은 연기와 작품들을 보여줬던 건 사실이지만 흥행에 실패한 작품들도 꽤 있어요. 특히 드라마에서 유독 좋은 활약을 보이지 못하는 것 같은데 2010년 이후 현재까지 한반도, 허시 2개의 드라마의 주연을 맡았는데 이 드라마들의 시청률이 엄청 저조했죠. 시청률 5%를 넘겼던 회차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해요. 이래서 영화에만 몰두하나 싶기도 하고 참고로 지금까지 황정민 공중파 드라마 작품은 3개입니다. 황정민의 주변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도 팬들의 상당한 재미거리가 되고 있어요. 데뷔 초부터 지진이, 조승우랑 엄청 친한 사이라고 하는데 뭐 성장 과정을 함께 봤던 친구들인 거죠. 2003년에는 셋이 여행을 가는데 이게 그 전설의 우정여행. 당시 찍었던 사진들을 지진이가 황정민 팬카페에 올리면서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계속해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황정민의 얼굴이 평소에도 빨개서 술톤이라고 불리는데 이때 여행에서는 술까지 마셔서 홍당무로 찍힌 사진들이 대다수예요. 사진들이 너무 리얼해서 더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것 같기도 하고 이 당시 지진이가 제일 인기가 많아서 여행 경비를 많이 냈다고 하는데 지금은 셋 다 충무로를 꽉 잡고 있는 배우들이 되어 있죠. 이제는 연기를 넘어서 엔터테이너라는 수식어가 황정민한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직접 샘 컴퍼니라는 엔터테인먼트를 와이프와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은 박정민이 소속해 있고 정상훈, 강하늘 등이 몸을 담갔던 소속사이기도 하죠. 오랫동안 황정민이 연기를 해올 수 있었던 것. 매번 새로운 캐릭터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이야기를 하며 새롭게 관객들을 만나는 것. 이게 큰 원동력이 됐다고 해요. 황정민에 대해 알아보면 확실히 연기에 대한 태도와
쉽게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초심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온 것 같아요.